저는 50대 초반의 남자이고 김상우라고 합니다. 아내에게 폐경이 찾아오고 난 후 아내가 바람이 났습니다.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건 3년 전입니다. 아내는 저보다 한 살 연상인데 아내가 50에 접어들던 해 아내가 엄청 우울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매직이 사라졌다고요. 여자가 폐경을 하면 갑자기 늙는다는데 자기 인생은 끝난 것 같다고, 더 이상 자기는 여자도 아니라면서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 뭐 있냐고 아내를 다독였죠. 우리가 이 나이에 애를 다시 낳을 것도 아닌데 폐경이면 어떠냐고,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좀 우울해하는 것 같더니 금방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잠깐 좀 우울했나 보다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습니다. 외근을 하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하고 집에 들어갔는데 애가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더라고요. 저녁에 밥을 먹지 왜 컵라면을 먹냐고 물으니 밥통에 밥도 없고 냉장고에 반찬도 없어서 그냥 컵라면 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엄마는 어디 갔냐고 물으니 애도 모른다고 하대요. 아내한테 전화를 걸으니 받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애한테 얼른 밥하고 계란말이랑 오이무침 만들어 줄 테니 라면 먹지 말고 밥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애가 한다는 말이 컵라면 한두 번 먹는 것도 아니고 라면 먹는 거 익숙하다고 했습니다. 학교 갔다 오면 엄마도 없고 밥도 없어서 집에 들어올 때 컵라면이랑 삼각김밥 하나씩 사들고 와서 먹는다네요. 애 말을 듣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어쩌다 밥 못할 때가 있을 수는 있지만 직장도 안 나가는 사람이 입시 공부하는 애 밥도 안 챙겨주고 뭐 하나 싶더라고요. 그러고 보니 집안도 엉망이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먹었던 밥그릇이 싱크대에 그대로 담겨 있고 세탁기에 탈수된 옷도 널지 않아서 빨래다 한 옷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가 폐경 후에 갱년기가 찾아왔나 보다 생각하고 최대한 이해하려고 했죠. 그날 아내는 평소 제가 퇴근하는 시간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더라고요. 아내한테서 향수 냄새가 확 풍겼습니다. 순간 어디 갔다 오는데 향수 냄새가 이렇게 진동을 하나 싶더라고요. 어디 다녀오냐고, 나가더라도 애 먹을 밥이라도 좀 해놓고 나가지 그랬냐고 좋게 한마디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되려 저한테 짜증을 내면서 나는 밥하는 사람이냐고 저한테 퍼붓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자기를 이렇게 구속을 하니까 속이 너무 답답해서 나가는 거고 집에만 들어오면 숨이 막혀서 숨 쉬러 나가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집에는 공기가 없냐, 집에서는 숨을 못 쉬냐 물으니까 역시 말이 안 통한다고 또 짜증을 내대요. 이렇게 여자 마음도 모르고 여자 마음을 알아줄 생각을 손톱만치도 안 하니 누가 이런 남자 좋아하겠냐고, 요즘 우울증과 갱년기가 같이 찾아왔으니까 자기 건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기는 애가 아니니 언제 어딜 나가든 뭘 하든 구속하지 말라고 하대요. 지금까지는 가족들 위해서 살았으니 이제는 자기 인생 살 거고 자꾸 자기를 구속하면 확 집 나가버릴 거라고 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퍼부어 대니 제가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내가 언제 구속했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참고 넘어갔습니다. 폐경하고 난 후에 정말 갱년기가 찾아왔나 보다. 갱년기가 찾아오면 체온 조절도 안 되고 감정 조절도 안 된다고 하더니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폐경 이후 너무 우울하다는 아내는 전혀 우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화려해지고 얼굴에 생기가 도는 것 같았습니다. 평소에는 야식을 즐겨 먹던 사람이 뱃살 빼야 된다며 야식도 딱 끊고 밥 대신 삶은 계란만 먹었습니다. 화장도 짙어지고 옷차림도 더 화려해졌습니다. 속옷도 싹 바꾸었습니다. 이전에는 속옷을 누가 보냐며 아무거나 잡히는 대로 입던 사람이 있던 속옷 다 버리고 속옷을 세트로 다시 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카드값이 많이 나와서 봤더니 현금 서비스를 여러 번 받은 게 확인되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이상했죠. 평소 커피 한 잔을 사 마셔도 카드 쓰는 사람이 현금 쓸 일이 거의 없을 텐데 왜 여러 번 현금 서비스를 받았을까? 나 몰래 돈 쓸 곳이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이 정리되더군요. 도대체 어디에서 뭘 하고 다니는지 현금 서비스는 받아서 그 돈은 어디에 쓰는지 알아봐야겠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 고민을 하다가 손톱 크기만한 초소형 위치 추적기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평소 아내가 들고 다니는 가방에 몰래 넣어서 아내가 어디를 다니는지 확인했습니다. 처음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을 발견하지 못했는데 약 2주간 아내가 가는 곳을 지켜본 결과 아내는 매일 편의점에 들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파트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한 주택가를 2, 3일에 한 번 정도 찾는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아내가 왜 매일 편의점에 들르고 저는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주택가에 가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실을 알고야 말았습니다. 아내는 편의점에서 일하는 남자와 바람이 났더라고요. 나이는 50대 중반이고 키는 170 정도의 얼굴도 까무잡잡한 조금 초라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옷차림도 허술하고 신발도 몇 년 동안 그 신발만 신었는지 엄청 낡았더라고요. 아내는 편의점에 들어가자마자 그 남자에게 활짝 웃어 보이며 병호씨 저 왔어요 하면서 집에서 타온 미숫가루를 그 남자한테 주었습니다. 집에 미숫가루 먹는 사람이 없는데 저런 걸 왜 샀나 싶었는데 이 남자를 주려고 한 모양이더라고요. 아내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그 남자한테 바짝 다가가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머리카락도 매만져주고 옷 매무새도 고쳐주면서 밥은 먹고 일하는 거냐? 아무리 일 바빠도 밥은 거르지 마라. 이거 병호씨 주려고 특별 주문한 거다. 저한테 말할 때와는 완전 180도 다른 분위기였고 남자 앞에서 애교도 부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제 시간에 마치냐, 몇 시쯤 집에 도착하냐, 그 남자한테서 눈을 떼지도 못하고 계속 말을 걸었습니다. 남자가 8시쯤 마친다고 하니 자기가 집에 가서 병호씨 좋아하는 고등어 구이랑 애호박전 해놓을 테니 마치자마자 바로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기분 좋게 마트에 들러서 어느 한 주택으로 들어가더니 건물 뒤쪽 반지하로 내려가대요. 아내는 그곳에서 음식을 만들고 남자가 올 때까지 기다렸고 남자가 오자마자 또 콧소리를 내면서 얼른 밥 먹으라며 자기는 병호씨 밥 먹는 것만 보고 가겠다고 남자 옆에 바짝 붙어 앉더라고요. 그런데 그 남자는 먹으란 밥은 안 먹고 벌떡 일어나 창문부터 닫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둘이 나누는 심상치 않은 얘기 소리, 자지러지는 아내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이후는 제가 너무 비참해서 도저히 이야기 못하겠습니다. 순간 너무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에서 징이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애는 컵라면을 먹든 말든 신경도 쓰지 않던 여자가 그 초라한 남자 집에 가서는 온 정성껏 밥을 해서 내놓는 것도 충격이었고 우울하니 자기 좀 내버려 두라고 했던 여자가 그 남자 앞에서는 크게 웃고 행복해하는 모습은 더 충격이었습니다. 20년을 함께 살아온 내 아내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내가 집으로 들어왔을 때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고 왜 집에 먹을 밥도 없냐고 물으니 아내는 또 밥 타령이라며 그렇게 밥이 좋으면 식당 가서 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 질렀습니다. 지금 애가 컵라면 먹고 나간 거 이거 네 눈에는 안 보이냐고. 다른 남자 집까지 찾아가서 밥 해주고 웃어줄 시간은 있어도 전기 밥솥에 밥할 시간은 없냐고. 저는 겨우 이성을 붙잡고 얘기했습니다. 아내는 놀라서 저를 쳐다보더니 곧 이판사판이다 싶었는지 오히려 제 탓을 하더라고요. 병호 씨는 당신 같지 않고 다정하고 아무리 가난하고 가진 것 없어도
여자 마음 하나는 헤아려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보고는 뭘 했냐고 하대요. 나한테 예쁘다는 말을 한 번 해본 적 있냐? 사랑스럽다고 내 얼굴 쓰다듬어 본 적이 있냐? 나를 외롭게 만든 건 당신인데 나는 남자한테 사랑 좀 받으면 안 되냐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가서 실컷 사랑을 하든 사랑을 받든 너 알아서 하고 앞으로 내 눈앞에는 띄지 말라고요. 내 집, 내 돈, 내 차, 내 자식 아무것도 손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남자 소송 걸어서 비 피할 수 있는 반지 하방까지 뺏어버릴 테니까 둘이 길바닥에 살면서 평생 사랑 실컷 하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정신이 드는지 저보고 너무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가지 말고 얘기를 좀 하자고 하대요. 그런데 다른 남자와 있는 모습을 끝까지 지켜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고 뭘 더 생각하겠습니까? 저는 그날 바로 아내 집 밖으로 나가라고 짐 싸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상대로 소송 걸고 아내와도 이혼했습니다. 20년을 같이 산 여자하고 이혼했는데 일말의 아쉬움이나 미련도 없었습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남자를 만나거나 잘난 남자를 만났으면 제가 질투라도 났을 겁니다. 외모도 경제력도 안 되는 그런 남자가 좋아서 애도 가정도 내팽겨치는 걸 보니 확실히 제정신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하루라도 일찍 버리는 것이 답이다 싶더라고요. 그 후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후의 이야기는 다시 올리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